안녕하세요. 저는 사단법인 교육실험실 21의 거꾸로 캠퍼스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성훈입니다. 저는 여기서 에코라고 불립니다. 여기서 에코는 메아리, 울림 이런 뜻의 에코입니다. 근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교육인데 다른 기관에서 하는 모델은 사실 아이들이 뭘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게 필요할 거야 라고 먼저 넣다 보니까 생기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. 근데 더 큰 차이는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교육 과정이에요. 외부의 교육이지만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있고, 그랬을 때 외부 전문가와 교육과정을 같이 상의해요. 그리고 그 커리큘럼을 11주짜리를 같이 만들어요. 만들 때 이것을 가지고 오후에 하는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갖다가 쓸 수 있는지 교육하는 방법, 이 교수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게 되고요. 그런 과정에서 그 아이들은 배운 내용을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,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새로운 거를 발견하는 과정이죠. 무학년제가 주는 의미는 나이에 따라서 배워야 할 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전제입니다. 어떻게 나이에 따라서 요걸 배워야 되고 그 나이가 되면 요걸 배워야 되고 이렇게 정해져서 가야 될까? 어떤 아이는 좀 늦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더 빠를 수도 있는데, 그러다 보니 학년이 중요한 게 아니다. 그러면 학년으로 배움을 규정하지 말자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풀어놓으면 배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료 학습이라는 것, 피어 러닝이 이 안에서 작동하는 거죠. 결국 내가 동료를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속에서 그 무학년에서의 배움들이 성장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. 결국 거꾸로 캠퍼스가 지향하는 게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거든요. 소통과 협력이 일어나는 학습이 계속 교육과정 내에 존재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과 협력 관계에서 바로 피어 러닝이 계속 발전하죠. 오래 있던 친구일수록 동료하고 함께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. 서로가 무엇을 나눠야 되고 서로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빨리 하죠. 결국 사회에 나가면 역시 누구와 함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소통과 어떤 협력을 해야 되지? 일이 되게 하는 소통이 뭐지? 일이 되게 하는 협력은 뭐야? 그냥 떠드는 게 일이 아니라 일이 되게 하는 소통과 협력에 대해서 아이들은 벌써 체득화하고 있는 거죠. 학년으로 묶었을 때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. 선생님이라고 벌써 불리고 쌤이라고 불리는 순간 배워야 될 대상 이렇게 규정돼요. 그렇게 되면 배워야 될 대상에게는 의심을 품으면 안 되고 그냥 준 게 다 옳고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으로 느끼게 마련이고, 학습자는 결국 수동적인 존재로 남게 되죠. 이것은 절대 스튜던트 에이전시를 만드는 데는 부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렇다면 배움의 질서를 수평으로 만들자. 그럴 때 교사도 성장하고 학생도 성장하는 그런 관계, 호칭을 없애니까 뭔가 의견을 내더라도 더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거죠. 선생님과 학생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누가 누구에게 꼭 배움을 요구하고 선생님이 뭘 지시하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그 질서를 가져갈 수 있게 힘을 주는 거예요. 우리 교사끼리도 사실은 에코?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니까 우리는 동료로서 함께 일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생기더라고요. 회의할 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요. 이건 아닌데요? 그건 저번에 그렇지 않았잖아요, 에코. 하고 막 들어오죠. 그러면 놓친 게 있구나. 그러면 네, 죄송합니다. 놓쳤네요. 바로 시인할 수 있고 계속 배워야 될 일들이죠.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. 지식, 역량, 태도. 측정하는 대상은 저희들의 교육 과정에서 오전에 수업하는 주제 중심 모듈 수업, 그 다음에 오후에 하는 프로젝트 2개, 개인 프로젝트, 팀 프로젝트 3가지를 평가해요. 평가라기보다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측정인데, 그 도구는 OECD 러닝 컴파스에 있는 그 도구를 갖다가 저희들은 측정을 했어요. 그럴 때 지식 분야에서 세분화시킨 항목들, 그리고 역량 부분에서 어떤 역량의 스킬 셋들이 평가될 수 있는지 항목, 태도 분야에서도
아이들이 가져야 될 그런 다양한 애티튜드라든가 그런 밸류들에 대한 관점들 이런 것들을 항목화시켰거든요. 저희들끼리 나름대로. 그리고 그것이 교과마다도 있고 또는 각 프로젝트 단위별로도 별도로 다 판단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어떤 설문의 형태로 질문을 만들어서 점수화시키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서술형으로 대부분 작성해요. 교사들은 거의 100% 다 서술형으로 씁니다. 교사가 주관적으로 얘는 뭐 좋아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태도로 이야기해더라 이런 식의 좀 더 사실화된 내용들로 의미 있는 것들을 항상 평소에도 관찰을 하죠. 지금 성장에 있어서 당신은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. 도와줄게요. 뭐가 필요한가요? 성장 기록부를 작성을 해줘요. 그럼 서로가 그걸 같이 기록된 페이퍼를 가지고서 부모님과 셋이 삼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? 그런 논의를 합니다. 이런 성장 기록부가 나름 이제 학교로 말하면 생활 기록부 같은 느낌도 있지만 목적은 다른 거죠. 평가라는 개념보다는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같이 보고 판단하는 그런 자료를 활용하죠.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 과정을 통으로 다 하지 않더라도 잘라서 그 과정마다 한 번쯤 교사 몇몇과 함께 시도를 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인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는 평가도 해야 되는데요? 할 수 있습니다. 그 수행평가 100%를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. 진짜 아이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굳이 해야 된다면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다. 단지 아이들이 의미 있게 그 평가를 받아들이고 성장도 의미 있게 갈 수 있는 교육 과정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. 이걸 좀 더 잘 도와드리려고 매뉴얼로 저희들이 좀 더 제작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.